며칠째 혹은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대체 언제로 잡히느냐 온갖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만 남았다 뭐 이런 관측과 함께 선고일을 오늘 공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일부 제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선고한다라고 봤을 때 한 2, 3일 전에 통보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늦어도 내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은 예. 오늘은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오늘 발표는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지금으로서는 금요일 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고 본인들은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할 만한 명분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적인 에너지가 광장에서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신속하게 선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이런 헌법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헌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헌법재판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네요.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기일 오늘 변론을 종결했다고 하고요. 선고일은 추후에 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란죄에 가담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이 국무총리 사건과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선고를 더 빨리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국무총리 사건은 저는 이번 주말쯤 할 것이 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하고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한 다음 주경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난주에 뭐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통령도 같은 날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야기 나오지만 저는 쟁점을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각될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다수의 시각이거든요. 뭐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위헌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지금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권한대행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 쟁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이들에 대해서 임명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국민들께 설명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같은 날 선고하기에는 이 쟁점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은 오늘 첫 기일에 종결이 됐고 선고일은 추후에 정할 예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발표가 있었고요. 강전의 대변인께서는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 이 선고만을 어떻게 보면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 탄핵 심판 결과를 가른 근거들 무엇이었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의 이 탄핵 재판에서 인용 여부를 가른 거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헌재는 헌법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기각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헌법수 이익이 파면으로 생기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내용까지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승훈 부위원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두 대통령과 달리요. 직접 헌재 출석해서 계엄 선포 배경
그리고 과정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헌법소 의지와 중대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헌법 절차에 네. 좀 협조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사안이 중하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예. 그런 기각결론이 나오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예. 뭐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어땠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뭐 5대 3이다, 6대 2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말들에는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항상 원칙으로 좀 돌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고령을 보면요. 모든 정치인에게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의회 의원이 됐든요. 이걸 왜 시켰겠습니까? 결국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계엄 해제를 하려고 모이면 네. 이건 포고령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체포되고 그리고 방첩사로 끌려가서 구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에 가장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또 심지어 뭐 이 48시간 내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체포할 수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체포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는 다른 차기 대통령에게 체포 면허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엄 면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8대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포고령에 가장 위헌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네. 인용 여부를 가리게 될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소수 의견이 아예 판결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봤던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탄핵심판 법정에 직접 나서서 이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탄핵심판 이전에도 몇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들의 진술의 모순점 같은 것을 직접 지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심판 과정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방송국에서 뭐 거의 생방송이었잖아요. 네. 녹화긴 하지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만큼 시청률이 높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심판 과정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그게 더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더 이해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면 예. 이 정도로 뭐 비상계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각종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결국 위헌 위법한 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나선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